음식 그대로 야채, 과일 많이 먹어라 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 섬유질이 그래서 좋다는 거고 양질의 지방도 좋다는 건데 섬유소가 왜 좋은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과일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만 아는데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도 실험을 해도 여기서 보다시피 수십 년 동안 섬유소가 건강에 좋다라는 건 알려졌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추측만 한 거예요. 어쩌면은 섬유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루블 있고 하나는 non 솔루블. 그러니까 솔루블 대개 우리가 먹는 게 솔루블이에요. 그러니까 솔루블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플렉시드라고 아세요? 플렉시드.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시드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이게 뱃속에서 녹습니다. 그게. 그런데 솔루블이 아닌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그런 건 다 솔루블이에요. 대부분. 근데 솔루블이 아닌 게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 이게 뭐냐면 잎사귀가 파란 데 있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 또 잘 안 녹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 같은 데 있는 껍데기들 화장실 가서 보시면 현미 자람 씻고 먹으면 껍데기 그냥 다 나오죠.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녹진 않아요. 근데 녹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데 뭐냐면 솔루블인 같은 경우는 솔루블 그런 파이버는 장 안에 점도를 증가시켜가지고 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에 있는 당도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혈당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그 파이버가 잡아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양소의 어떤 흡수율에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추측인데 파이버를 많이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오랫동안 이 장 속에 이게 머물질 않으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흡수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게 또 추측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들어올라갈 거다. 뭐 이런 그럴싸한 추측만 할 뿐이지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에픽 스타디라고 하는 게 유럽의 10개국 이런 10개국의 나라에서 그나마 좀 살만한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도대체 이 암이라든지 이런 심장병, 성인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음식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를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1차가 끝났고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2만 몇천 명의 35세 이상의 성인들을 모았어요. 그 93년도에. 그래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의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지금 93년부터니까 몇 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그 중에 죽은 사람이 꽤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고 그걸 다 관찰해가면서 뭘로 죽고 무슨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뭘로 수술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현재 혈압은 어떻고 당은 어떻고 뭐 다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 발표합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스타디인데 이 스타디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20년 지난 현재까지 19년째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 과일 채소 섭취량하고 당뇨병의 발생은 반비례한다. 확실한 결론. 그 중에서도 그린 리피 베지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추, 뭐 이런 배추, 뭐 이런 잎이 큰 것들. 그러니까 베지터블에도 종류가 많죠. 고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추 잎을 먹는 것보다는 고추 자체를 먹고 그건 잎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망 뭐 이런 베지터블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상추, 배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직접관이. 왜냐하면 여기에 솔루블 그 파이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사람이 늙어가냐 하면 산화, 과산화된, 우리가 이제 엔진으로 얘기하면은 휘발유 넣고 자꾸 50만 마일 이렇게 가면 새 차가 삭죠. 50만 마일 탔다 그러면 그건 뭐 차 거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산화가 돼가지고요, 세포 이런 게 늙어가요. 그게 거기서 늙는 주범이 바로 옥시던트예요. 산화시키는. 근데 이런 야채나 과일에서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방지해 주더라. 그러니까 기능이, 즉 콩팥의 기능, 췌장의 기능, 간의 기능, 근육의 기능들이 다 잘 유지가 되니까 당뇨가 안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19년째 내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이 성경에서 쓰여진 2000년이 지난 다음의 얘기를 이제서 좀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믿는 게 그냥 낫지, 저런 실험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52만 명을 20년 동안 한 다음에서야 아유 그냥 뭐 보니까는 채소하고 과일이 좋긴 좋네라고 해야 되겠어요? 현대과학이 발전할수록 결국은 아주 간단한 진리를 확인할 뿐입니다. 뭐 대단한 게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 뭐 다 그게 좋다는 거고, 제가 강조하자 하는 거는 바로 이 태양이 이 관여한 이런 농작물들은 다 몸에 좋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결론은, 우리가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서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거를 좀 안 먹어가지고 칼로리를 줄여가지고 단 거를 피해가지고 혈당을 낮추겠다, 이런 걸로는 절대로 안 나아요. 혈당 조정도 잘 안 되고 점점 나빠지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나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꿔야 되는 거지, 자꾸 딴 데 가서 딴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이게 왜, 아까 추측만 했지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냥 속 시원한 대답은 못 들으시지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라. 당뇨 치료의 이제 또 하나 가장 큰 중요한 치료인데, 맥락인데, 운동하라. 운동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칼로리를 소모하자는 거예요? 응? 왜 당뇨 환자한테 운동을 시켜요? 예? 근육량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예. 체중도 늘더라고. 운동에 좋은 점 많이 나오네요. 그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중요한 건 칼로리 소모하기 때문에 운동이 당뇨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이게 운동이 고역이 되고 이 당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의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강아지 끌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운동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이 하루에 40분 정도, 그러니까 워밍업, 쿨링다운 다 하면 1시간은 좋게 걸리고 일주일에 4-5번. 그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학적인 견지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운동이 어떻게 좋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육이 잘 발달시켜가지고 근육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잘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여분을 홀드할 수 있으니까 혈당 안 올라가죠. 근육이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줘서 췌장 기능이 회복이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따지는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증가시킨다.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뭔가? 근데 왜 미토콘드리아가 당뇨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 논문은 캘로나에 있는 UBC 교수들이 2011년에 쓴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은 지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운동을 했더니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돼 가지고 근육이 이 인슐린 감수성도 올리고 당도 더 잘 포용해서 잘 가지고 있고 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그래서 근육을 당연히 운동하면 근육의 질이 좋아져요. 근육이 볼륨도 많아지지만 퀄리티가 좋아져요. 근육 세포 하나하나당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밝혀낸 건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방 조직, 간, 뇌, 신장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된다. 저 얘기는 제가 운동 얘기할 때 왜 운동하고 IQ 검사하면 IQ도 높아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노인들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치매 잘 안 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유지가 되니까 더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근육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캡슐 모양으로 생겼는데 눈도 밝아지고요. 이 사람들의 그 심장 기능 좋아지고 왜냐하면 심장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져서 산소를 조금 있어도 잘 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왜 잘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타고난 그런 신체 조건도 있지만 자꾸 뛰니까 근육들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져서 이 조금만 산소를 해도 그거를 충분히 100%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한 사람이 한번 뛰어보세요. 다리 쥐가 나고 가슴 아프고 숨차고 짜증나고 아프고 하는 이유는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근육의 효율이. 신장 근육의 효율도 마찬가지고 안 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로이카 삼두마차인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 치료는 저런 삼두마차 트로이카인데 그게 뭐냐면 음식, 운동, 그리고 약물, 인슐린이나 이런 혈당 떨어지는 약을 잘 써야 된다. 저게 세 개가 다예요. 저 세 개 다. 그러면 과연 현대의학이 당뇨를 치료했나 봤더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당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디얼하게 조절해도 시간 가면 합병증은 필수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의사들이 당이 걸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2년마다 안과 의사 만나게 하고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소변에서 이 프로테인, 단백이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 체크하고 그냥 혈당만 체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합병증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실명이 되는 걸 좀 미리 막아보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도 올 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없어요. 당뇨는 치료는 없어요. 세 가지 삼두마차로 열심히 잘해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80%는 당뇨 환자의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고 평균 잘 살아도 평균 수명이 10년까지 단축이 되는데 저 10년도 성인이 됐을 때이고 10대 때 온 당뇨 환자들은 훨씬 더 줄죠. 훨씬 더. 그러니까 당뇨는 그만큼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만은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복습인데도 좀 더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당뇨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아주 간단한 물리화학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연소라는 거, 이 자동차에서의 연소, 공장에서의 연소라는 거는 어떤 원료를 쓰든 산소를 가지고 산화, 연소라는 건 산화에 산소가 들어가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외부 에너지가 있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휘발유 사다 놓으면 휘발유가 저절로 불 붙고 타나요? 산소가 있어도 안 타요. 거기다가 성냥불을 대줘야죠. 아니면 전기 스파키를 주든지. 외부 에너지가 가기 전에는 연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아주 이건 뭐 만고의 진리니까는 어린애들도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단계 적용을 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실린더 엔진인데 여기서 이제 쭉 들어오죠. 연료 펌프에서 분사를 해줘요. 이 연료를. 그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즉 산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전기 에너지가 이그니션 코일,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를 통해서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야지만 폭발이 일어나서 팽창이 되면서 캠을 돌려서 바퀴가 돌아가는 게 자동차 엔진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전기 에너지가 없이는 차는 가질 않아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자동차에 4기통 엔진도 있고 12기통도 있듯이 우리는 V6 그러면 뭐 6기통짜리 사면 좀 좋잖아요. 차가 8기통도 있죠. 아주 고급차는. 자, 그만큼 이 기통이 있으면 그만큼 차가 힘이 있고 잘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진은 바로 우리 몸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차라면 자가용이라면 여러분 몸을 4기통으로 평생 쓰시든지 아니면 12기통으로 쓰시든지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최근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 논문과 이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병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치매조차도. 그래서 운동을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는 당연히 운동하면 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니까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는 역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포도당,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포도당으로 다 잘게 쪼개지고 거기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하고 합쳐져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각 세포가 삽니다. 살아나요. 거기서 뭐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열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피도 돌아가고 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그렇다면 보세요. 포도당하고 산소가 있으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저절로 나오겠어요? 아니죠. 아니었죠. 아까 연소에서도 아니었고 자동차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그 원리는 아주 심플한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원리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이 미세 세포인 이 미토콘드리아 레벨까지 가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 몸을 하나의 그냥 파이프 그냥 이 소화기관을 파이프고 그냥 지나가는데 좀 늦게 지나가느냐 빨리 지나가느냐 이런 물리적인 아주 저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당뇨가 치료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당뇨 치료에 있어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리자는 거고 그래서 운동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점화 플러그에 점화를 해줘야 되겠다는 건데 현대의학에서 저 점화 플러그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는 몰라요. 잘 보시면 신진대사라는 뜻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용하는 걸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신진대사는 오로지 탄수화물만 가지고 또 포도당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포도당이 오로지 유일한 그 재료입니다. 자동차는 무연휘발유 쓰는 게 있고 디젤 쓰는 게 있는데 섞이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오로지 포도당이에요. 그죠? 포도당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짜게 쪼개서 포도당으로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근육의 간에 저장됐다가 각 세포로 가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산소하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잠시 접고 더 쉬운 이 광합성 얘기를 해드리면, 광합성의 분자식은 이래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 6개씩 합하면 녹말가루가 6개 나오고 산소가 6개 나오고. 아주 저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외우지는 못했어도 광합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식물에서는 이렇게 입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라간 물과 합쳐져서 햇볕에서 오는 그 광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광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당이 뭉치면 녹말가루가 되고, 그 녹말가루라는 거는 꽃도 피우고 잎사귀도 만드는데, 저희 집 뒤뜰에 저런 이름도 모르는, 그 뭔지 아세요? 이거 누구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꽃입니까? 나무입니까? 무화과? 우리 와이프는 알고 있었구나. 저만 몰랐네. 저는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무화과 열매가 열릴 걸 기대한 것도 아니고, 이게 겨울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얼어 죽은 것처럼 이게 막대기 3개가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저거 살아있네 라고 어느 날 보다 보면 꽃몽우리가 나오더니, 여기서 꽃몽이 아니라 그 이파리 몽우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어느 날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아침에 도산 갔다가 오후에 늦게 와서 그 다음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저거 언제 저렇게 됐냐고. 저걸 만약 제가 보고 있었더라면 이 이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커졌잖아요 저기.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기에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물이 좀 들어갔을 거고, 화분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햇볕. 여름이 돼서 요새 햇볕 좋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광합성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그 연구실에서 햇볕을 비춰주면 거기서 잎사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뇨에 관한 한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쪽 식물셀입니다. 식물셀.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녹말가루가 나오고 산소가 나올 때는 광합성이 광에너지. 그렇다면 동물 세포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온 슈가가 들어가고 여기서 나온 산소가 들어갔을 때 자동차에서처럼 외부 에너지가 있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당뇨 환자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안 먹어도 이 슈가가 여기서 쓰여지지가 않으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 속의 혈당은 정상인데 또 불구하고 합병증은 꾸준히 일어나고 100%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레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슈가가 버닝아웃이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돼야 되는지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당뇨를 낫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기에서 저런 광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으로, 그렇다면 저 에너지는 뭘까요 도대체? 햇볕이에요? 사람도? 햇볕 쏘면 혈당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뭔가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상구 박사님 그걸 진선미 기인데 당연히 에너지니까 기인데 그 기가 진선미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이유는 식물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좋은 쪽으로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가 가지고 컨버션이 잘 일어나서 녹말가루 잘 포도당을 태울 거라는 거고 당뇨가 그래서 낫는다는 건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만 제가 책을 읽어본 옛날 책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 절 먹고 잘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해도 안 낫는데 바로 이런 기, 사랑, 에너지, 긍정적인 생각 뭔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사랑의 극치는 측은지심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긍정적인 자세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거에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당뇨는 나아요. 그럼 실제로 나을 거예요. 실제로 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뇨를 나으려면 바로 가장 중요한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이상은 의학자로서 더 이상 할 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믿어서 당뇨가 나으시든지 그건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론 이게 쭉 왔는데 오늘은 과연 뭐를 할 거냐. 그래서 보시다시피 5대 사망 가능 예방 가능한 일은 5가지를 다뤘는데 한국과 캐나다의 이 의료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가장 많은 사인은 암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심장, 뇌졸중,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살이 4위나 돼요. 4위. 심장병 다음으로 가까스로 나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런 거 볼 때마다 참 안 됐어요. 이건 아주 유니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비슷비슷한 나라가 있지도 않아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참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겠지만 제 얘기는 오늘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로 포커스를 가서 어디를 가든 암이 단연선두죠. 그죠? 암이 단연선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암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이 한국의 주요 사망원에서 보시면 이 매년 암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거는 다소 줄기도 하고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이 자살 말고는요 자살하고 암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거니까 빼고 의학적인 견지에서 이 암 물론 이제 서구에서도 암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이제 거의 플래투 평지와 있어요. 암은 많이 발생하는데 사망을 어떻게 해서든 안 하게 살리는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죽음의 그림자. 왜 죽음의 그림자? 자꾸 제가 죽음, 전쟁 오늘로써 이제 그만 쓸게 이제 자극적인 말. 왜냐하면 이 암을 표현하는 방법이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어서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제 아버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49에 위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21, 22 이 대학 2학년 이제 본과 2학년이 됐을 때 내과를 배우고 하면서 제가 마치 그 허준이 된 같은 착각 나는 병을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보니까 이만한 두꺼운 책을 다 읽고 통독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병은 낫게 돼 있어요. 그럴 때 3월 2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3월 초에 그런
기고만장한 과대망상에 빠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건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 머리 뒤통수에는 항상 암의 그림자가 지금도 쫓아다닌다. 사실은 제가 가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제 스스로 하는 얘기, 야 네가 건강하니 한다고 한 달 매일 이렇게 하다가 너 언제 암 걸릴지 누가 아니, 아버지처럼. 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친인척 간에 암 안 걸린, 아무도 안 걸린 분 있으세요 혹시? 가족 중에? 꽤 있으시군요. 사실은 암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는 잘 아시지만 나이도 줄어들고 있어요. 나이도 막 20대, 막 30대 이렇게, 옛날에는 60, 50, 70대 생기던 암들이. 그래서 이 암이 그렇게 아까 보셨지만 모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암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알았지만 안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등치가 큰 거예요. 암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여러분한테 정답을 딱 드리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암처럼 많은 의학 리서치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 분야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은 그만큼 광범위한 분야지만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또 질문. 암은 유전자의 변형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유전자 나오면 다 X였으니까 X로? 예. 지금까지 알려진 암은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암 발생의 90%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10%만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이다. 절대적으로 놉니다. 유전자는 불변하잖아요. 그래서 암은 불치병이다. 근데 알고 네? 알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답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 몸에 암이 없다면 누가 검사를 다 해서 다 했는데 암이 없어. 그러면 암세포도 없다. 그럼 암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어딘가? 그럼 왜 암에 안 걸려요? 면역력이 있어서 억제하니까. 다 하시니까 제가 강의가 쉽네요.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잘 섭취해야 된다. 이건 노예요. 암의 대부분이 너무 먹어서 생긴 거. 굶은 아프리카 가서 암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암은 대부분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운동 부족이 암의 원인이다. 그냥 뉴스타트에 따져서 그냥 끼워 넣으시면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사진에서 뭐가 차이가 나요? 사이즈. 어느 쪽이 진짜예요? 얘는 왜 가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캐나다 누가 만든 인형이라는데 저게 몇십만 원 한대, 몇십만 원. 근데 진짜 애기 같잖아요. 아주 성장하게 다 했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런데 갈퀴가,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응? 발가락,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파기만 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체
특징을 보면은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 그냥 한 팔자로 하나 붙어 있고 다리 하나 붙어 있고 이런 조립식이 아니라 인형처럼, 저 인형처럼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포의 모임인데 그 세포가 몇 개? 100조개라는 걸 여러분들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세포 100개를 나열해야지 1mm가 됩니다. 평균 크기로 따지면 1mm. 그게 100조개인데 그걸 한번 곱하기를 해보니까 지구를 20몇 바퀴 도는 거래요. 그러니 그 숫자가, 한 사람이 그러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100조개가. 자, 100조개가 각각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세포가 없어요. 하나도 똑같은 세포가 없고 하나도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다 달리 일을 해요. 그게 인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알려면 정상을 알아야 비정상을 알죠. 우리가 암을 낳으려면 정상으로 가야죠. 정상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가죠. 그죠? 그래서 암은 정상을 알아야 되는데 인체 특징은 세포들로 되어 있고 세포들은 하나가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면에서냐면 태어나고 죽고 하는 페이스가 달라요. 우리가 같은 인간이지만 누구는 80까지 살고 누구는 100까지 살고 누구는 일찍 죽듯이 세포들도 누구는 빨리 죽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또 다르고 번식하는 횟수도 달라요. 누구는 아기를 5 낳지만 누구는 하나만 낳고 안 낳기도 하고 세포들로 다 번식력도 달라요. 똑같은 종류의 세포를. 그러니까 100조개가 다 달라요. 이게 인체 특징이다. 이거는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란 말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100조개의 세포가 어마어마한 세포 분열이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요. 한 번도 쉬고 있지 않아요. 계속 성년이 되면 바로 또 이등분돼서 새끼를 치고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유동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일정 기간 성장하잖아요. 그죠? 아기 때부터 쭉 성장하죠. 성장이 뭐지까지 어쨌든 성장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눈을 가지고 있다면 만날 때마다 그럴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피부깔이 싹 했네 밤사이에. 세포가 다른데 어제랑?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 세포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